한미연합 군사훈련 자유의 방패 연습이 오늘부터 19일까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자유의 방패 연습은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방어적 성격의 정례 한미연합 훈련입니다. 시뮬레이션 방식의 지휘소 연습과 야외 기동 훈련을 병행합니다. 한미동맹의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한미가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참가 병력은 18,000명가량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 다만 야외 기동 훈련은 22차례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었습니다. 북한을 의식한 걸로 보이는데 야외 훈련 규모와 관련해 한때 우리 정부와 미 당국 간의 이견이 노출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가 이번 훈련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지난주 대형 수송기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포착돼 중동 사태에 주한미군 방공자산을 반출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군 당국은 이미 합의된 훈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유의 방패 연습이 북침 훈련이라고 반발하며 훈련에 맞대응하듯 무력 시위를 벌여왔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 동시에 북미 대화 가능성도 아직 닫히지 않아 북한의 반응도 지켜볼 부분입니다. KBS 뉴스 조지현입니다.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패트리엇 미사일 포대가 늘어서 있습니다. 적의 미사일을 낮은 고도에서 요격하는 미사일로 상층부를 담당하는 사드와 함께 주한미군 핵심 미사일 방어 체계입니다. 최근 미군의 대형 수송기 C5와 C17이 오산 미공군 기지에서 포착됐는데 항공 추적 사이트에서 C5는 지난 2일, C17은 바로 오늘 오산 기지에서 이륙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한미연합연습의 일환일 가능성도 있지만 지난해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당시에도 주한미군 패트리엇 2개 포대가 중동에 배치된 전례가 있는 데다 사드와 패트리엇 비축탄은 신속한 항공수송이 가능합니다. 이란의 반격을 막기 위한 주한미군 방공자산 차출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대공 미사일이나 폭탄이 갖고 하는 이것은 C-17 글로벌 마스터라는 대형 수송기로 반출했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정부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력 운용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확인해드리기는 좀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방어 태세와도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인데 이를 의식한 듯 주한미군 역시 한반도에서 강력하고 준비된 전력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클 디손브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주에 한국을 찾습니다. 중동 사태에 대한 우리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상반기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 연습이 다음 달 9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됩니다. 통상 이 기간 야외 기동훈련이 집중 시행되는데 지휘소 연습과 연동해 연합작전 숙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측은 대북 유화 기조 속에 연습 기간 야외 기동훈련을 다른 기간으로 분산, 축소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문제는 한미 간 훈련 계획이 아직도 합의되지 못했다는 점. 구체적 훈련 규모와 범위를 발표했던 과거와 달리 이번엔 훈련 횟수도 밝히지 않은 채 협의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기존에 계획된 40여 건의 야외 기동 훈련 중에 20여 건을 9월로 조정하여 연습 기간 동안의 야외 기동 훈련은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입니다. 미군은 기존의 대규모 야외 기동 훈련 실시를 강조했습니다. Freedom Shield and Warrior Shield will go on this March as a major defensive-oriented exercise. 북한군의 전략 전술 등을 현실적 위협으로 명시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엔 북한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 답변도 나왔습니다. The 1953 Mutual Defense Treaty does not mention an adversary. So we take lessons learned across the globe from the recent armed conflicts and incorporate that into the exercise. 우리 군은 이번 연습을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는 계기로 삼겠다는데 방점을 뒀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임기 내 전시작전권 전환을 천명한 이재명 대통령. 전시에 우리 군이 한미연합군을 지휘하는 능력을 검증해야 가능합니다. 이를 위한 시험장이 바로 한미연합연습입니다. 지휘소에서 작전 계획을 시행하고
여기서 내린 명령을 일선 부대가 야외에서 기동하며 수행 능력을 검증하는 훈련이 반복돼야 하는 겁니다. 이런 연합연습 때마다 북한은 강력 반발해 왔는데 현 정부 들어 북한을 대화로 끌어내기 위해 훈련의 일부 조정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훈련 규모를 축소하거나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자는 주장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 싸울 수 있는 전투 준비를 강조하는 미군은 훈련 축소나 연기에 부정적입니다. 이에 더해 중국 견제를 위해 한반도에서 미군의 태세 전환을 선언한 상황. 주한미군이 이번 연습에서 이에 대한 적용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주 미군 전투기가 서해로 출격해 중국 전투기와 대치하고 우리 군이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한미 간의 이견이 노출됐습니다. 우리 군은 오늘까지도 연합연습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만 밝혔습니다. 한미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완료되면은 적절한 시기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가 규모하고 시나리오하고 부대가 어디서 전개를 하고 조율이 끝났어야 됩니다. 지금 늦은 거죠 이미. 조만간 있을 한미 합동 브리핑에서 야외 기동 훈련 등 민감한 내용이 어느 수준으로 담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주한미군 전투기 10여 대가 서해 공중훈련을 위해 이륙한 건 지난 18일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접근하자 중국도 전투기를 대응 출격시키면서 한때 미중 전력이 한반도 인근에서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안규백 국방장관과 진영승 합참의장이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각각 전화해 항의와 우려의 뜻을 전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주한미군 측은 앞서 우리 군의 훈련 사실을 통보하며 구체적 비행 목적 등은 설명하지 않았는데 대중관계에 민감한 서해상 공중훈련에 대해 사전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 항의의 배경으로 보입니다. 주한미군 공군 전력이 중국 방공식별구역 인근에서 독자 훈련을 한 건 이례적으로 대중국 견제 성격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We must be clear-eyed about China's ongoing military modernization and buildup and the growing activities of its military in this region and increasingly beyond. 주한미군의 역할을 북한 대비 전력으로 보는 우리와 인식차를 보이는 가운데 이번 훈련에 중국이 대응할 가능성도 나옵니다. 미중 갈등 하에 처해 있는 우리 한국의 어려움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으로 중국 공군도 대응 조치의 일환으로 카디즈에 진입하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미국이 이미 국방전략서를 통해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을 예고한 가운데 다음 달 한미연합연습에서 훈련 시나리오 등을 두고 한미 간 이견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